어휘 문제가 또 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휘 문제 73점이지. 이해됐죠? 이거 점수 요렇게 하면 73점이에요. 나머지 독서를 다 한 번으로 밀면 한 두세 문제 맞겠죠. 70점 중후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이 풀이 순서 바꿔서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모의고사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시험이 더 많죠. 5월 달에도 모의고사가 있고 6월, 9월 학평도 있고 7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고 또 이제 집에서 혼자 보는 모의고사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학원, 과외 이런 거 하면서 보시는 모의고사들도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 좀 한번 해볼 거냐면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 거냐. 사실 이 시간 배분의 얘기는 이꼴 뭐와 같은 거냐면 결국 풀이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풀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1번부터 45번까지 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나는 1번부터 45번까지 푸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푸는 순서를 조금 바꿔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모의고사 시간 배분이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든 1등급 맞자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연습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모의고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갓 올라와서 아직까지 지금 그 수능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친구에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1번부터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독서론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 독서론은 책을 읽는 방법과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배치되는 문제가 이제 그 때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은 그전에는 4번부터 9번 총 6문제죠. 이렇게 가와 나가 연결되어 있는 복합형. 주로 이제 여기는 이 파트는 인문예술 지문이 주로 출제가 됐는데, 인문예술 지문이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주로 나온 겁니다. 가끔은 사회나 과학 지문도 나올 수 있어요. 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13번까지가, 13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4문제. 그리고 14번부터 17번 문제까지 하나.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독서예요. 여기까지가 독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주로 여기에 사회 지문, 여기에 이제 과학 기술 지문,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때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영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해서 지문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인데 여기는 이제 문학은 또 배치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18번부터 34번까지가 다 문학인데 여기서 문학은 다시 또 4수로 나누어서요. 이렇게 4수로 나누어서 현대 소설이 따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 따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 시가 따로 하나 나오고 고전 시가가 따로 하나 나오는데 이때 여기에 수필이 붙거나 혹은 여기에 수필이 붙거나 이렇게 해서 수필이 붙는 형태로 해서 총 4지문이 나옵니다. 붙는 쪽은 5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4문제씩이 되는 거고 그 수필이 붙어있는 문제만 5문제. 그래서 모두 17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제가 선택 과목 문제가 되는데, 자, 선택 과목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시간은 모두 80분이에요. 한번 따져볼게요. 시간은 모두 한 8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8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총 80분 중에서 대략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5분 정도로 빼면 여기서 75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왜 5분을 뺄까요? 그렇죠. 이건 마킹 시간입니다. 선생님, 마킹 저는 한 2분이면 하는데, 아니, 수능 기준으로 보자면 이 마킹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가채점표를 만드는 시간, 이 가채점표를 만들어내는 시간까지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5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여기는 이 지문을 읽고 푸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75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시간 중에 선택 과목 문제가 있죠. 여기는 이 선택 과목 문제는 사실은 문제당 1분, 11분, 여기서 11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을 더 써버리면 앞에 있는 독서란 문학을 더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맥시멈으로 몇 분까지는 사용할 수 있냐면 15분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대충 평균 13분이라고 할게요. 자, 평균 13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가면, 문학은 그래도 여기는 이 지문들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EBS 교재에서 연계되다 보니 이미 작품의 내용을 알고 있는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 소설 등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혹은 5월 교육청 모의고사, 7월 교육청 모의고사 등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사실 이제 연계가 되지 않아요. 연계가 되었다면 그건 우연이거든요. 연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연계 지문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문학이 아무래도 독서보다는 문학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물론 작년 수능이 문학이 어려웠어요, 독서보다. 그리고 문학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친구도 꽤 많았어요. 게다가 낯선 지문이 4개 다 썰어가지고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빌빌 꼬아짜내고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독서보다는 문학이 그래도 작품 중에 몇 작품은 봤던 거고 EBS 교재에서 정리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고 본다면, 여기는 지금 이 문학을 각각 6에서 7분씩 그러면 정리하면 미니멈은 24분, 길게는 28분 정도가 되겠네요. 28분 죄송합니다. 28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6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얘를 이렇게 합치면 요게 한 40분가량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남은 시간을 다 여기다가 몰아넣는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시간 배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시간 배분 해보면 문학과 선택 과목에서 대략 한 40분, 그리고 남은 40분을 독서에다 넣는데 이때 마킹할 시간은 따로 고려해 두자, 뭐 이런 정도.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지우면, 자, 그럼 대충 요렇게 합쳐서 대략 75분가량 나와야 되니, 여기서 얘는 대충 3분에서 5분. 됐죠? 그럼 3분에서 5분.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이 지문들은 대략 12분. 그러면 이 12분 쓴 시간 중에 24분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요 시간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가나형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물론 요거보다 짧아지면 더 좋고요. 10분 안으로 땡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럼 풀이 순서대로 가자면, 풀이 순서의 원칙은, 자,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의 원칙은 일단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면 가장 자신 없는 거,
가장 자신감이 떨어지는 작품 지문은 무조건 마지막으로 보낸다. 됐죠?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해결할 걸 가지고 점수를 받고 안 되는 걸 뒤로 보내가지고 날릴 생각을 해야지, 이 마지막에 들어갈 어려울 지문을 앞에서 풀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태를 맞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실컷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안 되는 문제 붙잡고 막 거기서 10분, 20분 쓰다가 나중에 그거 풀 수 있는 문제, 쉬운 문제 가지고 해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랬다가 시간이 작살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시간은 내가 사용해서 맞을 수 있는 범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매를 먼저 해요. 자, 시간 풀이 순서 가볼게. 그럼 내가 엄매를 먼저 해요. 자, 여기서 13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문학을 합니다. 이때 문학도 굳이 하자면 EBS가 연계된 게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왜? 그 지문은 내가 아니까, 그 작품은 내가 아니까 여기는 이 지문부터 먼저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학을 먼저 하고 여기서 25분 걸렸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남은 시간에 독서로 갑니다. 독서론 풀고요. 이 중에서 독서론을 풀고, 독서론은 가장 어려웠던 지문을 뒤로 보낸다고 하면 나는 경제 지문이 어려웠어? 경제를 맨 뒤에. 나는 과학기술이 어려웠어? 과학기술을 맨 뒤에. 나는 사회가 인문 철학 지문이 어려웠어? 그러면 인문 철학 지문을 맨 뒤에. 이렇게 해서 가장 자신 없는 걸 맨 뒤로 보내고 가장 자신 있는 것을 맨 앞으로 보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최대한 맞춘다. 자, 다 이해됐죠? 그러면 독서도 독서론부터 먼저 풀긴 해야 되겠네? 그럼 봐봐. 여기까지가 몇 점이냐면 얘가 24점이고 얘가 38점이야. 그럼 벌써 62점이지. 여기에 독서론이 7점이란 말이야. 그럼 69점이지. 어휘 문제가 또 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휘 문제 73점이지. 이해됐죠? 이거 점수 요렇게 하면 73점이에요. 나머지 독서를 다 한 번으로 밀면 한 두세 문제 맞겠죠? 좀 중후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요 풀이 순서 바꿔서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의고사 대비 어떤 순서로 풀면 좋겠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다 개인 취향입니다. 결국 풀이 순서고 시간 배분이고 하는 건 결국 개인의 역량 혹은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각자 또 연습하는 것만이 시간을 줄이고 풀이 이제 연계 지문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의 이유가 되니까요. 꼭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고요. 모르는 것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